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고 그것도 안 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데자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처음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또 경험해 본 듯한 그런 것을 흔히 데자뷰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딱 작년 총선 직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이 여야의 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재인 정권의 리서치 조사 결과는 전혀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흐름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며칠 전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줄곧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다가 이재명에게 1위 자리를 내줬었는데, 오늘 다시 윤 총장이 1위를 탈환했다라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주 대비 2.3% 상승한 30.6%,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2% 하락한 26.2%가 나왔습니다. 3위는 12.9%를 기록한 이낙연 전 총리로 집계가 됐고요. 당 지지율을 보시면 국민의힘당이 전주보다 4.5% 오른 38.6%로 1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 하락한 31.4%로 2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작년 총선 전 분위기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리서치 회사는 문재인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총선 때도 당시 미래통합당이 투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쫙 올라가지고 꼭 보수가 총선에 대승을 할 분위기였고, 황교안 역시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쫙 올라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단칼에 촥 날려버리고 지금의 보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 전에 질이 멸렬해져 있는 미래통합당을 그나마 그 정도까지 만들었던 건 당이 투쟁을 잘해서, 당 운영을 잘해서, 정치를 아주 잘해서, 뭐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광화문 집회라든지 보수 애국의 여러분들의 투쟁 덕이라고 봅니다. 자, 황교안은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머리 한번 깎은 거 말고는 도대체 한 게 뭐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지만 조국 사태부터 뭐 라임, 옵티머스, 우리들 병원, 뭐 석탄, 밀무역 등등등 버닝썬, 얼마나 범죄들이 즐비했었는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당시 미래통합당이 선거 앞두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한다든지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그냥 D-Day 며칠 남았냐, 선거 이길 것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서 그냥 핵폭탄한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자, 당시에도 문재인은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을 쫙 띄워주면서 여유있게 보수가 승리할 것처럼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했었고요.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까지도 여당이 총선은 대패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싹 잡았었습니다. 물론 황교안이 당시 당 대표로서 주제 파악 못하고 또 갑자기 그냥 갑툭튀 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문재인과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문재인은 보란듯이 필요 없어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대승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겠다라고 기자들과 전 국민들 앞에서 아주 희한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황교안이 했죠. 당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비판을 했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당시에 이것들이 공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거는 문재인과 저 세력들, 공작이 아니었다면 당 지지율, 그리고 황교안의 지지율이 또 정상이었다면,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문재인의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총선에 대패를 할 위기였다면, 제1야당의 당대표였던 황교안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데 문재인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쪽에서 기면서 대화를 하자고 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공작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대선 전에 쫙 끌어올려가지고 보수 국민들을 총선 때처럼
이긴다는 희망 고문으로 방심하게 해놓고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문제가 너무 많고 또 많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공작이 더 이상 힘들겠다. 그래서 최재형을 2번 타자로 띄웠더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미천이 딱 드러나가지고 급기야 최재형 캠프에서조차 중도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윤석열을 1위로 띄우면서 또 국민의힘당을 또 1위로 쫙 끌어올리면서 보수 진영의 마지막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보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당대표라는 이준석은 당내 대선 후보들을 감싸지는 못할 망정 반대로 엽기적으로 맹공격을 하면서 싸우고 앉아있고, 윤석열은 입만 열면 말실수해 차라리 작년에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들의 공작이 먹혀들어가고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당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닥 잘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다시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요, 작년 총선 때 저들의 공작을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한번 재탕으로 써먹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공작 수법은 똑같다. 그만큼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고 야, 또 써먹어도 돼, 또 속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사겠어요. 여러분, 김종인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비대위 한 2, 3개월만 하면 되지 1년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지지율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재인이 죄다 컨트롤한 거죠. 김종인을 보수에 꼽아놔야 자신이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개헌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 당에서 빨리 쫓겨나는 거를 또 문재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 조작을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곧 퇴출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당 지지율을 쫙 끌어올려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올려줘서 김종인의 치적인 양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올렸다 내렸다 지들 마음대로 지지율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저들의 공작 중 하나로 꼽으라면 총선 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보수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싹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좌익 같은 간첩들만 죄다 공천을 줘가지고 현재 국민의힘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홍준표 의원도 같은 당의 이인선이 고발을 하고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지 아무튼 보수에 싸울 만한 전사들은 완전히 괴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시면요,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용호가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꼽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시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장모 와이프 등등의 이 윤석열의 문제점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홍준표를 윤희숙 같은 자가 같은 윤씨라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홍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윤희숙이 근거나 논리에 맞는 비호를 한 것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감싸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것은 증거나 뭐 논리, 근거, 명분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윤희숙에게 속는 분들도 많으신데 김용호의 아바타로요, 개헌에 동참한 대표적인 초선 의원이자 이번 대선에도 출마를 한다면서 초선 의원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농담이지만 윤창중 씨를 보세요. 물론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 사람 지지했다, 저 사람 지지했다. 이 윤창중 이 사람 방송을 보는 분들이야말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면 윤석열을 쭉 지지하던가, 최재형을 지지하면 최재형을 쭉 지지하던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으면 쭉 지지하던가. 이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국민들이 함께 명량해전의 기적을 만들자라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급기야 윤희숙을 난세의 여걸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띄우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라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논리로 코인팔이해서 되겠습니까? 돈도 좋고 구독자도 좋지만 진실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모르면서 안 하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박 대통령을 억울하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지금까지 살게 만든 그 장본인을 동시에 지지하는
아주 희귀한 짓,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윤석열을 비호하고 되려 그런 점을 지적하는 홍준표를 저격하는 윤희숙을 난세 여걸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되려면 한 가지 논리로 그 사람만 쭉 지지를 하시던가. 뭐예요 이게? 이 사람 지지했다가 장사 안 되면 또 그냥 보따리 장수 마냥 또 저쪽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현 상황만 놓고 보시더라도 수륙 양공으로 여기저기서 희한한 공작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마치 보수인 척, 보수의 대선 주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이거 아니다라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그냥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지들 밥그릇 찾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알면서도 저런 공작에 같이 손을 잡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간첩들이 내부 공작을 또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보수 유튜버들까지 이들과 합세해갖고 무슨 또 밥그릇 하나 챙길 그런 게 있다고 선량한 보수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4분 5일로 마구마구 보수 진영을 찢어놓고 있다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철수도 오늘 중대 결심을 한 듯 보이는데, 연일 이준석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는 둥, 윤석열이 어떻게 됐던 간에 어쨌든 당대표라는 사람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맹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대. 당대표가. 그 왜 불렀습니까? 아주 희한한 짓을 하면서 동시에 물귀신처럼 가만히 있는 또 안철수까지 윤석열을 까면서 윤석열만 까면 되지 1+1도 아니고 동시에 가만히 있는 또 안철수까지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 오늘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지지층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층의 상처만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흠이 있더라도 보수 진영의 후보를 내서 문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무리 흠이 좀 있더라도요, 흠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많고 적음이지. 여러분, 아무리 흠이 있더라도 윤석열만큼 하겠습니까?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과오가 있겠죠. 정말 그렇지만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지들끼리 평생 기득권을 누리고 호의호식 해보겠다라고 조작 날조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싹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이 장본인을 보수의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라는 아주 희한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해롱해롱 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고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말이 안 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누구를 지지하시던 여러분들의 판단이신 거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믿겠습니다. 참고로 범보수의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를 말씀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26.7%로 선두고요. 홍준표 의원이 16.6%로 2위, 3위는 유승민 11.4%, 그리고 최재형, 안철수, 원희룡 순입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는 짓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믿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언제까지겠습니까?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없는 진실 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